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발생하였을 시 어떤 추세 분석과 함께 어떤 판단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도움될 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의로 다룰 종목은 쇼츠와 급등 전 관심 공유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동안 움직임 조용했던 보유 종목 또는 존재감 없었던 비보유 종목이 갑작스레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나왔다고 할 때 만약 한 번의 장대 양봉으로는 큰 임팩트 못 줄 수도 있으나 해당 장대 양봉이 상한가이거나 또는 이와 같이 연속 상승 이어진다면 호재 뉴스 있는지, 또 현 재무 상태와 앞으로의 예상치, 그리고 현 주가와 과거의 지지 저항 간 관계를 따져보는 루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기준조차 없다면 이렇게 단기 상승할 때 보유자라면 더 떨어질세라 냉큼 팔고 볼 것이고, 비보유자라면 어떤 분은 자극적인 뉴스나 추천에 이끌려 일단 매수한 후에 한 달여간의 주가 조정을 못 버티고 손절하거나, 정반대 성향이라면 단기 급등 종목은 내 영역이 아니다 하는 안전빵 자처하며 다른 종목 찾아 나서는 등의 본인 매매 패턴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판단과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 자리는 22년 8월에 보였던 과거 고점을 연속 장대 양봉으로 뛰어넘은 것은 물론 특히 거래량에서 압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과거의 고점을 지금까지의 지루한 횡보를 이겨내고 강력하게 뛰어넘었다면 새로운 상승 추세 도약점 되는 전제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최근 연속적인 상승세 보여왔다는 것으로 오랜 보유자의 플러스 전환과 동시에 많은 매도세가 쏟아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신규 유입까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전 고점을 뛰어넘었던 말았던 간에 연속 상승세는 힘에 부치기 마련이며 조만간에 가격 조정 이어질 확률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 고점을 뛰어넘지 못한 단기 급등이라면 추가 상승 추세 열어 젖히지 못한 기존의 박스권 내 갇힌 상황으로 다시 기존의 박스권 하단 향해 내려갈 가능성 매우 큰 것이며, 지금 보시듯 전 고점을 마치 대문을 부셔버릴 듯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으로 열어 젖혔다면 상승 피로감에 의해 일단 쉬어간다고 한들 꽃놀이 온 산악인의 휴식 정도가 아닌 에베레스트 등반 전문 산악인의 중간 지점 휴식이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약 1년 정도의 기간, 즉 현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도 가까운 과거인 전 고점 간의 관계를 1차적으로 분석한 것인데, 그 다음 단계로 기간 한계치 정하지 말고 더욱 크게 따져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21년 7월과 직전 고점이 겹치는데 더 과거의 것이 직전 과거의 것보다 거래량 군집의 합으로 보나 최고점 거래량 단독으로 보나 오히려 더 나은 바, 직전 고점은 저항 라인 뛰어넘고 뻗어갈 만한 파워 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스권 내에서는 이기는 싸움 못 되었지만 저항 물량 소화를 한 차례 해준 것으로 현재라 가정한 지금 자리에 왔을 때는 3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세 번째 고점에 이른 것으로 사람의 심리상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가장 악성적인 저항, 즉 강하게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하고 떠나기 마련인 바, 저항 라인이 약해짐과 동시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또다시 최고점 라인에서 파워 발휘 못하고 흐지부지한 거래량에 가격 또한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 연출된다면 이 고점은 역시 뚫어내지 못하는구나 하는 현타, 현자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게 되므로 한층 두터워지는 박스권 고점 굳히며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가는 것은 물론 긴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최고점 절벽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정한 고점은 일단 주가와 거래량 모두 과거의 것을 모두 압도한 점 체크해놓고 더 과거의 차트 분석 위에 연속해서 키워보겠습니다. 오래도록 이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6년 말과 2017년 초 주가와 만나게 되는데 오래도록 하락 추세 만든 최고점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상대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현재의 것과 불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을 가정한 고점은 지금까지 분석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인데 반해 과거 이 자리는 주가는 최고점 수준인데도 거래량은 평상시 가장 작은 수준과 다를 바 없는 초라한 수준, 즉 저항으로서 지금에 미치는 힘은 차라리 21년과 22년 고점의 의미가 있지, 이 자리의 고점은 힘이 너무 없거나 최근의 저항에 희석되어버리는 수준으로 무시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과거를 쭉 이어 분석해보면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투매성 초급락 흐름 제외한다면 역사 고점대 박스권 유지해주며 결국 무너져 내린 아주 뜻깊은 박스권
고점 지지자리라는 것 파악되며 그 위로는 매우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고점 라인, 즉 뚫을래야 결국 뚫지 못했던 지금 자리 대비 한 단계 더 높은 역사 고점 저항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뚫어내야 새로운 역사 고점을 쓰며 전에 없던 신규 상승 추세 연속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분석은 끝났고 거래량 상대 비교 다시 해보면 한눈에 봐도 현자리 주위 거래량 전반적으로 통통한 상황 속 각 저항 매물대 소화 자리가 과거 고점 어느 것 비교해 보아도 높으며 특히 현자리 가정한 거래량은 거의 가장 높은 것 비교했어도 3배는 높은 상황, 즉 거래량만 놓고 볼 때 잽이 안 되는 압도적인 최근 자리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보여온 박스권 대문을 위로 열어 젖힌 것은 기정사실이고 20년 전의 고점 박스권을 뚫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가격만 본다면 단순히 강한 저항으로만 보고 어렵다고 지레 손살에 있겠지만 거래량 분석을 더해 본다면 어려운 싸움 아니다 하는데 무게 실을 수 있는 것이며 주가 연속 상승의 원동력 되는 재무 기본기와 미래 성장성과 같은 재무적 판단까지 겸해 본다면 20년 전에 대비해서 현재 자리는 기술 분석과 재무 분석 모두 따져볼 때 뭐 하나 꼴릴 게 없는, 한마디로 안 가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자리는 강한 단기 급등한 만큼 적정 수준의 주가 조정 당연히 올 수야 있겠지만 지금까지 같이 보셨던 다각적 분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종목 바라보는 태도와 최종 매매 선택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더 이상 크게 분석할 수 없는 기술 분석의 예시 보여드린 것으로 큰 대세적인 판단 속에 이 종목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강한 것 왔다 하는 임팩트 느끼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류 속에서는 매도할 때가 아니고 단타도 아닌 스윙부터 장투까지 또 종목의 안정성에 염려가 없는 중대형 우량주인 바 비중까지도 실을 수 있는 드물게 여러 장점의 교집합 가진 것 알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과거의 역사 고점 라인은 약 44,000원인데 현재 가정한 가격부터 위에 놓여져 있는 이 역사 고점까지는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는 저항이 이어져 있기는 하나 만약 역사 고점을 뛰어넘는다면 저항작용하는 호가창은 진공 상태 변신하며 굉장히 상승 탄력 가볍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정해진 목표가 미리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쁘지 않은 수익 끌고 왔다면 크게 먹든 아쉽게 먹든 큰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적자 잡주 아니라는 전제하에 절대 대다수 종목은 미래 가치를 폭발적으로 당겼으며 주가 또한 급등하는 것으로 애플 같은 초글로벌화 진행 종목 아니라면 이런 급등의 끝은 얼마 못 가 결국 한계에 봉착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기존 보유자라면 매도 후 행여 더 갈까 싶어 떨어져라 하는 주문 걸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을 비보유자라면 근거 없는 연속 상승의 자신감으로 가는 말에 올라타야 한다는 속담을 과하게 적용하시지는 말기 바랍니다. 이 바닥은 대박주는 잡지 못하더라도 크게 물리지는 말아야 다음 기회가 있다는 점 명심하며 꽤 괜찮은 매매 지속할 수 있는 이 바닥 장수생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정리하며 또 좋은 강의 준비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강추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